2월 21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7% 하락한 2653.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4% 하락한 864.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KR모터스, 협진, 하잉크코리아, 네페스아크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MFN코리아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연산에 두뇌 역할을 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인간지능에 가깝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범용 인공지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반도체 개발 조직을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마크 저커버그가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저커버그는 이르면 이번 달 말에 방한할 예정으로 두 사람은 이번 만남을 통해서 AI 반도체 수급을 비롯한 생성형 AI 관련 사업 논의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저커버그는 지난달에 범용 인공지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35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SK하이닉스가 오는 3월에 5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인 HBM3이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이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작년 12월 초 IRA의 해외 우려 기업 세부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에 대한 반사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일부 기업들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의 1위 2차전지 업체인 CATL이 중국 현지 리튬 채굴 및 가공 공장 감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국내 리튬 및 2차전지 기업들이 반사 수혜 기대감을 잊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탑머리 티얼은 설비 투자 소식도 동반되었네요. 다음은 3번 OLED 섹터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TV용 액정 표시장치를 생산 중인 중국 광저우 공장을 중국 업체 두세 곳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G디스플레이 측에 인수 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가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매각 수준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광저우 공장은 한국 기업이 TV용 LCD 패널을 생산하는 마지막 공장으로 작년 6월 달에 사업을 접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어 LG 디스플레이도 광저우 공장을 매각하고 나면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한국산 대형 LCD 패널의 시대가 저물게 될 예정입니다. 대형 LCD 사업에서 손을 뗀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스마트폰과 모니터 등의 소형 LCD와 OLED 패널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조사 기관인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OLED 패널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 일부 OLED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이 중에서도 나노신소재는 유안타증권의 긍정적인 분석도 동반되었으나 목표 주가는 기존과 동일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4번 로봇 섹터입니다. 오늘 로봇 섹터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관련 투자를 검토하고 신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 AI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테슬라도 2021년에 AI 로봇 개발을 선언한 이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시리즈를 공개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로봇 관련주 일부가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5번 뉴럴링크 섹터입니다. 테슬라의 CEO이자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한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스크린에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 임상시험에 관해 진행이 좋고 환자는 우리가 인지하는 부작용 없이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뉴럴링크의 임상시험 순항 소식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Y브레인을 계열사로 보유한 네오팩트와 인공신경망 관련 NPU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링크제니시스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협진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늘 대상홀딩스를 비롯한 일부 한동훈 관련주들이 여론조사 결과 속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하잉크코리아는 1대3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KR모터스는 어제 오전 코라우그룹에 팔린 지 9년 만에 다시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 있던 종목인데요. 해당 소식은 단독 기사를 통해 전해졌던 만큼 신빙성이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장마감 후 시장 측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KR모터스의 최대 주주는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 주관사로 KB증권을 선정하였으나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공시에 불확실함이 해소되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네요. 이어서 실리콘2는 한국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분석 및 어제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실리콘2의 강세에 코스메틱 등의 상품을 유통하고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 중인 웨스트라이즈도 함께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매드팩토와 한국캐피탈 아센디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젠백스링크는 최근 16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 후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본격화 기대감이 지속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동국산업은 철강 업황 회복 및 수주 확대 기대감 속 철강 관련주로 부각된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신신제약은 코팅형 마이크로니들에 이어서 자체 용해성 연구 설비 세팅을 완료했으며 이번에 구축한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설비를 중심으로 비만과 탈모 등의 추가 마이크로니들 치료제 연구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출범 이래 첫 현금 배당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주가 부양을 위한 행보로 해석되면서 강세를 보였네요. 한편 SG세계물산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는 소식 속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습니다. SG세계물산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그린벨트로 묶인 64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캐리소프트는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영한 부위원장이 장관급 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저출산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것이라 알려졌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MFN 코리아는 오늘 특별한 악재 이슈 없이 급락세로 마감하면서 장마감 후에 시장 측의 조회 공시 요구 및 단위계좌 거래량 상위로 인한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